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 물교육 전문 강사 김지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환경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천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물 환경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물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일요일이 길었으면 좋겠어요가 제 강의 제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일요일 저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가 너무 가고 싶고, 또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 생각에 막 설레고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기 싫다. 정말 일요일이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혹은 일요일이 24시간이 아니고 한 36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해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물이 아주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도 시간과 같이 똑같이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는 저와 함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1번은 커피입니다. 2번은 이온 음료고요. 3번은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콜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과연 몇 번일까요? 네,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바로 3번입니다. 네, 저는 그냥 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온 음료는 특히 더울 때 마시면 수분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온 음료 안에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 때 같이 마시는 걸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또 탄산에도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색소라든지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주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그냥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은 어떤 거예요? 물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물이 있죠. 그냥 마시는 물, 그리고 여름에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아니면 워터파크, 그리고 계곡. 엄청 시원하죠, 여름에 가면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또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또 재료 준비할 때 쓰는 수돗물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름에 많이 먹게 되는 얼음, 그리고 겨울에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증기도 바로 물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시는 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다양한 종류의
물이 있죠. 물을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H2O라고 해서 수소 2개와 그 다음에 산소 하나,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리고 물의 가장 큰 특성은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맛도 없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죠?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고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얼음이 바로 고체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마시는 물로 생각하는 액체 타입의 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체. 기체는 우리가 물이 끓을 때 나는 그 수증기, 보통 김이 난다고 하죠. 네, 그거를 기체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형태의 물을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물은 그냥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써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저와 함께 물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정말 물은 옛날 옛적부터 그냥 있었던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은 과연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디선가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46억 년 전에 지구는 이렇게 불로 뒤덮여져 있었어요. 화산 폭발 아시죠? 네. 화산 폭발이 막 여기저기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그마 또는 용암이라고 하죠. 용암이 지구 전체를 막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계속 흘러넘치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마그마도 식겠죠. 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용암이 식으면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요리를 하시다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것을 깜빡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냄비가 막 타겠죠. 그럴 때 차가운 물에 담그곤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칙 하면서 연기가 막 나오죠. 김이 막 나와요. 네, 그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수증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이 수증기가 거의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름이 점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이 구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비가 내리게 되죠. 이 비가 전 세계적으로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네. 그래서 이 비들이 또 오랜 시간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모여서 이게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물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물은 절대로 그냥 예전부터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 물은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46억 년 전에 있었던 이 물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사람처럼 이렇게 여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이 햇빛을 받고 바다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식물 안에도 물이 있거든요. 그런 물들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올라가는 수증기가 하늘에 모이고 모여서 구름이 되죠. 그리고 또 그 구름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은 비가 내려요. 이 비가 또 내리면 이 빗물이 뭐 산을 타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흘러가든지 그리고 땅속 지하수로 또 흘러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물은 사라지지 않고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해진 양의 물을 전 세계 77억 명의 사람들이 마구마구 펑펑 쓴다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그 10년, 20년 뒤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물의 과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인데요. 왼쪽은 여러분 어딜 것 같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눈에 익은 것 같은데 그죠? 저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강입니다. 한강에 이렇게 빨래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한강에서 사람들이 뭘 하죠? 한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그 다음에 한강 옆에 있는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소풍을 즐긴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강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강은 그냥 빨래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근데 실제로 저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나와가지고 빨래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때가 1800년대 사진이라고 해요. 저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먹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물을 그냥 수돗물만 틀면은 집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저렇게 길러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귀찮죠. 그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물을 기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 물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걸 아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찬빗입니다. 그러니까 빗인데요. 이 빗의 용도가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혹시 머리에 사는 벌레인데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옛날에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감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매일 머리를 감죠? 하지만 예전에는 위생관념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에 수돗물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려면 우물가나 저기 강가에까지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밖에는 감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 수돗물이 나오는 그때에도 그렇게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한 3일에 한 번 그렇게 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벌레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이가 어깨까지 타고 와서 꼬물꼬물 기어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빗을 이렇게 빗으면 그 촘촘한 빗 사이로 이가 걸러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를 손으로 죽이고 그랬어요. 이게 불과 한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들도 아마 이 빗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디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는 바로 신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가보셨을 텐데요. 80년대의 신천의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 또래와 비슷한 친구들이 그 신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은 정말 깨끗하구나.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하천에 가서 그냥 물을 마시고 했어요. 우물물도 아무런 의심 없이 떠다가 식수로 마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처럼 신천에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은 공짜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우리가 수돗물을 쓰면은 수도세라는 돈을 내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그냥 길러다 먹고 빨래터에 가서 그냥 빨래를 하고 물을 사용하는데 전혀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물은 당연히 공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못해서 46억 년 전에 이런 자연현상으로 해서 물이 생겨났고 그리고 물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여행을 해서 물의 양은 정해져 있지만 물이 꼭 무한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냥 물은 그냥 하늘에서 계속 무한하게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까 보신 듯이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식수로 사용하는 거, 그 이외에는 물을 크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는데도 물을 많이 썼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은 곳에 우리가 물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여러분은 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식수, 그러니까 마시는 물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씻는데 물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매일 양치도 해야 되고 매일 머리 감아야 되고 또 매일 샤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청결 유지에 이렇게 많은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면 또 빨아야 되죠. 특히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옷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공장에서도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에 물을 많이 쓴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씻는다든지 물을 끓이는데 그런데도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요리법도 굉장히 많아지고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요리에 사용하는 물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꼭 양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하루 2번, 3번도 샤워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77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진 익숙하시죠? 어디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그 신천이에요. 아까 우리 물의 과거에서 봤던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기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들어가면은 몸에 피부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물 색깔이 더럽고 발도 담그기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물에 대한 생각은 일단 물은 더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수돗물을 마시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돗물에 뭔가 엄청난 세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면은 깨끗하다라기보다는 좀 더럽다,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은 유료이다.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돗물을 쓸 때도 수도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워터파크를 가도 우리는 입장료를 내요. 물을 쓰는 데 있어서 절대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유한하다입니다. 네. 지금은 워낙 교육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물이 저렇게 해서 생겨났고 또 물이 저렇게 여행을 계속 하는구나를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과 현재 사람들의 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엄청 신기한 물건이죠. 네,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물건이에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선풍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중간에 저거 곰 같기도 하고 그죠? 엄청 신기해요. 저거는 물이 필요 없는 세탁기입니다. 네, 현재 저게 대중화가 돼서 판매가 되진 않지만 실제로 개발이 되었고 네, 시중에 출시가 된 제품이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겠죠? 네,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 원리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 없이 저렇게 빠르게 회전을 시켜서 어떤 압력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물이 필요 없는 세탁기입니다. 왜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옷 턴다고 옷에 먼지 턴다고 밖에서 막 이렇게 터시잖아요. 그럴 때 먼지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에는 물이 만약에 부족하게 될 경우에 저렇게 물이 필요 없는 세탁기를 우리가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알약처럼 생기기도 했고 사탕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알약으로 된 가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글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칫솔이나 치약이 없을 때 저런 가글로 입을 상쾌하게 헹구곤 하는데 보통 가글을 하고 입안을 헹궈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네, 가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렇게 알약처럼 사탕처럼 먹으면은 헹궈주는 그런 알약으로 된 가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세탁기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저 세탁기를 구비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알약 가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기에 화학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저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저게 과연 우리 몸에 안전할까요? 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편리한 물건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한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도관이 고장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물을 우리 친구들 급식 먹을 때처럼 이렇게 줄을 서서 물을 받는 그런 사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물이 부족해지면 정말 이렇게 줄을 서서 물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물의 인식은 첫 번째로 물은 소중하다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게 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이 참 소중하다, 많이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비싸다. 그죠? 우리가 수도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시진 않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도세가 생각보다 꽤 비싸요. 네. 그래서 물은 비싸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수도세는 점점 더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용하는 곳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재활용품일까요? 아니면 일회용품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재활용품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일회용품이죠. 한번 쓰고 끝이에요. 더러워지면 끝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물은 바로 재활용품입니다. 네, 우리는 물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면 물이 더러워지죠. 네, 그런 물들이 저렇게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면 이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곳에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킨 다음에 또 그 물들을 다시 우리 가정으로 혹은 공장으로 물이 필요한 여러 곳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을 이러한 과정으로 깨끗하게 재활용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수돗물이 대표적인 예죠.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탁도 하고, 그 다음에 요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양치도 하고, 네, 이런 생활용수, 각 가정으로 물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업용수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장에서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중간에 옷을 세탁한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할 때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을 쓰기 때문에 또 공장으로도 물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우리가 쌀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과일을 키울 때도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짓는 곳에도 물이 보내지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샤워를 하든지 양치를 하거나 마시거나 그런 데만 물을 쓴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저는 물 별로 안 쓰는데요. 저는 양치하고 세수하고 물 하루에 한 몇 컵 마시고 이 정도밖에 물 안 써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물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 물발자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들어봤죠? 그죠? 이 물발자국은 이
어떤 물건의 그 원료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버리는 거, 폐기까지 해서 이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 왜 발자국을 쫓아서 그 흔적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발자국을 통해서 이 제품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물건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물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의 그 원료,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 물건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그 물의 총량을 물발자국이라고 했죠.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A4 용지예요. 근데 A4 용지 바로 한 장이에요, 한 장. 우리가 A4 용지를 보통 이렇게 묶음으로 팔잖아요. 근데 그 묶음 말고요, 한 장. 네, A4 용지 한 장의 물발자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자 한 알. 세 번째는 사과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한 개. 또 달걀이 한 개입니다. 달걀 한 판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달걀 한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저기는 컵으로 돼 있지만 보통 우리가 우유를 살 때 그 한 팩이 들어있잖아요. 요 1리터 네, 긴 우유 한 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햄버거,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마실 텐데 커피 한 잔. 네, 보통 그 사이즈의 요만한 커피 한 잔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면 티셔츠. 자, 과연 이 9가지 물건 중에서 물 발자국이 가장 큰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네. 충분히 시간이 아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부터 정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용지 한 장당 무려 10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10리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콜라 하나, 큰 거 하나가 뭐 1.2리터 정도가 되는데 뭐 그걸 1리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죠? 콜라 무려 10병, 그죠? 무려 10병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생산하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죠. 감자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25리터가 발생이 되네요. 아무래도 감자를 생산해내는데 또 물을 주고 해야지만 감자가 무럭무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5리터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과는 76리터입니다. 생각보다 사과가 물을 엄청 많이 먹네요. 그죠? 한 개 만드는데 무려 76리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주스로 많이 마시는 오렌지 한 알은 50리터입니다. 이거도 아까 얘기했던 그 콜라 페트병으로 따지면 거의 50개가 필요해요.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달걀 한 개가 200리터입니다. 20리터 아니고요. 200리터예요. 200리터. 여러분, 달걀이 어디서 나올까요? 달걀이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닭이 알을 낳아서 나오는 게 달걀이죠. 그래서 그 닭을 먹이고 하는 데까지 드는 물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유 1리터, 그 큰 한 팩짜리는 무려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이거는 달걀과 똑같아요. 그죠? 우유는 어디서 나오죠? 네. 소젖을 짜야 우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를 또 먹이는 데 필요한 물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양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햄버거. 햄버거는 2400리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햄버거를 먹을 때 그죠? 잘 못 먹을 것 같기도 해요. 물이 이렇게나 많이 사용되나 싶어서.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냐면 햄버거에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빵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양상추, 토마토,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패티. 패티는 소고기도 있겠고 닭고기도 있겠고, 그러면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물, 닭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물, 그런 데까지 다 합쳐서 총 2,400리터의 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겠지만 햄버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이거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구나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커피는 한 잔에 400리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죠. 이게 그 커피의 원재료가 카카오라는 건데 이 카카오를 재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무려 4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티셔츠 한 장에는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두둥! 무려 2,700리터입니다. 여러분 이 티셔츠는 그죠? 딱히 동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동물을 키워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물이 들어가지 싶죠. 여러분 면 티셔츠의 원재료는 바로 목화라는 건데요. 이 식물을 재배하는데도 우선은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여러분 물을 정말 많이 써요. 옷을 중간중간마다 세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옷을 염색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정말 많은 물건들의 물 발자국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이 물건을 만들 때 정말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구나. 내가 꼭 직접적으로 샤워를 하고 씻고 양치하고 마시고 이런 데에 쓰는 물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내가 많은 양의 물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족한 물을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해서 나중에 미래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싼 돈을 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그 이후에 꼭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샤워 시간 줄이기입니다. 샤워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무려 12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생수통 한 개 있잖아요. 좀 큰 생수통. 요게 2리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만 샤워 시간을 줄이시면 무려 이 생수통 6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무심결에 틀어놓은 그 물의 양이 엄청나죠. 그래서 단 1분만 샤워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양치컵 사용하기입니다. 양치컵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텐데 이 양치컵을 사용하면서 물은 또 계속 틀어놓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양치컵을 사용하실 때는 꼭 수도꼭지는 잠그셔야 합니다. 이 양치컵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려 4.8리터의 물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큰 생수병 2통과 우리 조그마한 생수병 있죠?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작은 물통 하나 정도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설거지를 할 때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쓰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끔
여러분들이 컵을 쓴다든지 아니면 접시를 쓰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설거지를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면은 그냥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쓴다면 무려 물 74리터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74리터는 셀 수가 없죠. 저런 큰 물통의 물에 저만큼이나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엄청 자주 씻죠. 예전에도 뭐 손을 열심히 씻었겠지만 요즘은 정말 더 열심히 비누칠을 해서 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생상 손을 씻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막 꼼꼼하게 손을 씻는다고 몇 분 동안 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으면 물 소비하는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우리 비누칠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수도꼭지를 잠근다면은 여러분들이 물 6리터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물 절약 실천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4가지 방법 다 함께 모두가 동참해서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간단한 4가지 실천만으로도 과연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구의 물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그리고 정말 넓게는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어벤져스 아시죠? 네, 꼭 어벤져스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물 절약 실천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지구, 그리고 특히 지구의 물을 아끼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 학교 운동장 면적의 한 30-40배 정도 되는 저런 어마어마한 면적의 좋은 시설, 좋은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어벤져스와 같은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조금 더 우리가 깨끗한 물을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저런 뭔가 뜻깊은 일에 함께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물산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우리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구 사진인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사실은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땅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잠시 지구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막 더럽게 쓰고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잘 쓰고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실천 방법 꼭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 그대로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